안녕하세요. 중앙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 박병준입니다. 흉골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흉골에 발생한 암 종양을 광범위한 절제술을 한 다음에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심장 수술이나 흉벽 기형 수술을 받은 후에 흉골 감염이나 흉벽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심폐 기능을 회복하고 흉곽을 정상 흉곽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흉골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흉골 수술을 할 때에는 본 시멘트나 티타늄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해왔습니다. 본 시멘트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약 10분 정도가 굳게 되는 의료용 점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토를 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손수 만들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기에는 시간상이 너무 부족하고 맞춤형으로 잘 만들기에는 불가능해 왔습니다. 이렇게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흉골 감염과 만성 통증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흉골 재건술을 포기하고 흉골이 없는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능하지만 장기간 흉골이 없는 상태로 계시다 보면 흉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가슴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데 지붕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둥이 점점 무너져서 안쪽으로 오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심폐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외형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흉골 이식 수술은 기존의 수술장에서 만들던 그런 방법과는 달리 수술 전에 이렇게 3차원으로 재건된 CT 영상을 통해 환자의 뼈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이런 모델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의료진이 모델을 바탕으로 수술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거에 맞는 임플란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된 임플란트는 생물학적 그리고 기계적 안정성 평가를 받고 수술시로 이송되어 이식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 흉골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강도, 임장 강도, 그다음에 응집력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환자분한테 들어갔을 때 이것이 부러지지 않고 적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CPR이라 해서 심장 마사지를 할 거를 상정해 놓고 그 힘을 주어도 임플란트가 부러지지 않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저희가 평가 항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인공 뼈들은 대부분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높은 강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인데요. 이 티타늄 합금에 첨가되는 알루미늄이나 바나디움 같은 게 신경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물학적 안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흉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뼈와는 달리 몸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높은 강도보다는 오히려 호흡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연한 구조물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티타늄 합금 대신 순수 티타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 티타늄을 사용을 하여서 크기가 큰 임플란트를 정교하게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그 3D 프린팅을 제작하는 과정은 순수 티타늄 분말에 레이저나 아니면 전자빔을 조사하여서 논륜정춘 방법이라 해서 금속 분말을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EBM이나 SLM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케이스는 2015년 스페인에서 첫 케이스를 시행하였고 저희가 2018년 9월에 국내 첫 케이스를 중앙대학병원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쓰는 6번째 케이스였고요. 이제 국내에서 한 임상시험이 첫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2021년까지 이제 중앙대학교 흉골 이식팀이 총 5개 세계 최다 건수를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이런 압도적인 그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식약청 품목을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미국 FDA 승인을 목표로 한 미국 내 임상시험도 2022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술받은 5명의 환자 모두 임플란트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었고요. 첫 번째 수술했던 환자분은 이식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암 자체가 워낙 중한 상태셨기 때문에 간 전이 때문에 수술받은 지 22개월 만에 사망을 하셨고요. 나머지 환자분들은 다 건강하게 생존해 계십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금속 임플란트 제작 기술은 이미 진료에 깊숙이 들어온 그런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흉골 임플란트나 관절 같은 경우는 시장 초기 진입 단계이긴 하지만 두개골이나 얼굴뼈에 대한 금속 임플란트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600개 이상 이미 이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신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줄기세포를 잉크젯으로 사용하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도 나오고 있고, 제 생각에는 2035년 전후로는 장기라던가 연골을 생체 조직으로 3D 프린팅해서 사람한테 이식을 하는 그런 신기술이 아마 상용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폐암과 식도암을 수술하는데요. 폐암을 먼저 예를 들자면, 폐암은 국내 사망률 1위인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증상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고, 의료 영상으로 인한 진단, 특히 흡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흉부 CT를 찍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흉부 CT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촬영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초기 폐암 진단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폐암 수술은 요즘에 조그만 상처로 카메라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흉곽경 수술이 전체 폐암 수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소 침수적인 수술이 물론 상처가 적고 좋기는 하지만 폐를 직접 만지면서 할 수 없는 수술이다 보니 초기 아주 작은 폐암인 경우에는 수술 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고 암 덩어리가 이쯤에 있겠거나 하고 예측을 하고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암을 탐지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재 그 수술장 상황을 운전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운전을 할 때에는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 차를 세우고 지도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길을 가고 이렇게 반복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받아서 운행의 중단이 없이 비교적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술장 상황은 여전히 지도를 보고 가는 때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중간에 의사가 생각한 예상한 위치에 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술을 중단을 하고 다시 모니터를 통해서 CT를 보면서 이쯤에 있나? 이렇게 다시 가늠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율주행 현실화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런 수술실 상황은 신기술과는 좀 거리가 많이 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수술과 시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육안이나 또는 카메라로는 보이지 않았을 몸 안의 암덩어리라든지 신경, 혈관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을 시각적으로 의사한테 직접 환자 몸 위에 보여줌으로써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에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더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상용화된다면 아마 실로 다양한 의료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약을 위해서 혈관에 바늘을 찌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라인을 잡아준다고 하면 한두 번 만에 성공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번, 6번 바늘을 찔러도 아마 실패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만약 단지 작은 혈관을 찌르는 주사 바늘이 아니라 혈관이 굉장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위험 부담이 있지만 오랫동안 투약을 해서 작은 혈관이 아니라 큰 혈관을 잡아야 될 때는 어떨까요? 또 이런 단순히 혈관을 찌르는 시술이 아니라 척추 천자라든지 골, 생건 같이 아주 위험 부담이 큰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 아까와 같이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의료문제 과실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과반수 이상이 시술과 수술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이런 경험과 숙련도에 의지하고 있는 현재 시술과 수술에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숙련도,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만약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골수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환자 몸 위에 정확한 최적의 바늘이 들어가는 삽입 지점을 의사한테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바늘이 들어가는 과정, 경로라든지 아니면 깊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가이딩 해주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게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자세 추적 기술의 정밀도입니다. 운전할 때 그 GPS가 차의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려줘야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관지 내비게이션 장비의 경우 그 정밀도가 약 10mm에서 20mm 반면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실시간으로 딜레이 없이 0.5mm의 정밀도를 가지고 의료기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기술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의료기기와 의료교육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정확한지 정량화하기 위한 실험을 이미 진행을 하였고, 통상적으로 2cm 미만의 종양은 조직 검사가 힘들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8mm에서 13mm의 종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제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심한 결과는 다 성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로봇진흥원과 함께 정밀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그 정밀도를 바탕으로 그 수술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상용화에 성공을 하여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환자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게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자율 집도 로봇이 아마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는 분명히 상용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자율 집도 기계의 머신러닝을 위한 플랫폼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3D 프린팅 기술 역시 금속 프린팅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프린팅도 같이 연구를 해서 생체 조직으로 흉고를 이식하거나 인공폐 이식을 하는데 연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